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투자에 도움되는 주제로 강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탑픽 종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요. 또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금요일 주식 썰전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대패닉 위기 후 반드시 탄생하는 신기술 혁명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신기술 혁명주 어떤 게일지 궁금한데요.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신기술에 대한 혁명주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3년 이상의 긴 시간, 뭐 10년, 20년까지도 가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수십 배씩 주가가 오르는 것을 메가트렌드 주도주라고 하는데요. 네. 메가트렌드 주도주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기후재앙에 관련되는 어떤 섹터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런 메가트렌드의 대주도주가 신기술 혁명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기술 혁명주는 항상 보면은 어떤 상황을 가져오느냐 하면은 네. 이게 어떤 그 위기가 네. 큰 위기가 한번 닥치고 난 다음에 꼭 나타나요. 이 신기술 혁명주가. 네. 그래서 대위기 후에는 반드시 신기술 혁명주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금융위기라든가 어쨌든 큰 문제 때문에 경제가 그다음에 증권시장이 대폭락의 패닉을 경험하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의 공포에 질려서 주식시장을 떠나버리거든요. 혹은 뭐 가격이 어떻게 됐든 다 던지고 도망가고자 싶은 심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대위기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우리 증권시장 역사를 보면 반드시 신기술 혁명주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십 배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패닉 대위기가 온다 하면은 신기술 혁명주가 등장하는가를 우리가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위기가, 대위기가 오면은요, 네. 기업들이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그쵸. 위기가 큰 위기에 닥쳤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돈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전부 다 생존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요. 정말로 위기가 크게 닥치면은 기업들은 혁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회장은 당연히 더한 거죠. 오너 회장은요. 예를 들면은 삼성의 전대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은 뭐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는 그 순간에도 네. 10년 앞에 우리 기업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잠이 안 온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위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큰 것이 오면은 기업들은 혁신을 통해서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길을 쓰다 보니까 신기술이나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두 번째는 큰 위기가 덮치면은요, 국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도 나라의 전망이 걸리기 때문에 역시 비상한 전략과 비상한 플랜을 세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안 세우면 어떻게 될까?
안 세우면 잘려서 다음 선거에서는 공천을 못 받거나 혹은 또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총선에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위기 극복을 위한 산학연의 협력이 있다. 큰 위기가 닥치게 되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산업계나 또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가 전부 다 연대를 해서 네. 이것을 갖다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조직적인 공통된 그런 노력이 투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위기후에는 반드시는 놀라운 신기술 혁명이 등장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위기후의 메가트렌드 신기술 혁명주의 등장을 우리가 한번 연대별로 네. 잘라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가 1997년 외환위기.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기억 못하시는 젊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환위기를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이때 상황이 어땠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가혹한 기업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은행도 뭐 수십 네. 개가 망해갖고 없애버리고요. 그쵸. 증권사도 많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20대 재벌 기업들도 망해갖고 흩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가혹한 구조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이제 기업들을 많이 통폐합하고 줄여버리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자르는 건 잘라냈는데 그다음에 돈을 또 새로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정부가 했던 것이 바로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벤처기업 중에서 그 당시에 시장에서 가장 좋은 기술이 하나가 바로 인터넷 기술이기 때문에 네. 인터넷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런 벤처기업 육성책으로서 우리나라의 코스닥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인터넷 기업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정부의 육성 정책에서 굉장히 발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적인 종목을 보면은 이 새로운 기술 같은 거는 100배 이상 올랐거든요. 한 2, 3년 동안 3년 만에 한 100배 이상 올랐는데 결국은 이 1997년에 그 외환위기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가 닥치니까 네.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국가나 기업들이 살아날 방책을 찾기 위해서 벤처기업을 육성책을 만들고 또 벤처기업을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특히나 인터넷이 그 당시에 시대의 대세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하고 성장해서 주가도 크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도 그때 이제 새로운 기술을 딱 사놨더라면 100배를 딱 먹는 거죠. 아, 저때 저는 그럼 1,000만 원을 딱 걷고 투자를 했으면 바로 10억이 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학생이라서 이제 돈이 없었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97년에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또 2000년에 또 위기가 닥쳤어요. 무슨 위기가 닥쳤냐? 네. 그 당시에는 이 2000년이라는 것은 이제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탁 바뀌는 해죠. 네. 1999년에서 2000년 이러면은 갑자기 1000년대에서 2000년대로 점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냐면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전 세계 금융권의 인터넷망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900년도의 기준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2000년대로 점핑을 딱 해버리니까 이게 인터넷이 아마 컴퓨터망이 붕괴돼 버릴 거다는 공포심이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망이나 이 컴퓨터망이 다 붕괴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은행 같은 경우에 인터넷이 다 접속이 안 되고 이러면 그 뭐 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내가 예금해놨지 이것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공포심 때문에 굉장한 공포심을 가졌고요. 이 공포심 때문에 또 인터넷망이 그렇게 붕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인터넷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수리하는 거, 그다음에 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이제 극복을 2000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어쨌든 이 닷컴 버블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생겼냐면 닷컴 버블이 생겼죠. 네. 그 전에 벌써 인터넷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튀었다가 이것들이 대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인터넷 관련주들이. 그러면서 이제 부도도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닷컴 버블에서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것도 뭐 5분의 1 토막이 나버렸거든요. 우리나라 뭐 코스닥 같은 것도 거의 뭐 7, 80% 이상 80% 정도가 빠져버렸어요. 5분의 1 토막 이하로 빠졌고 종목들은 뭐 10분의 1 토막 된 것이 대부분 수두룩하게 나왔었는데 이 대폭락을 딛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탄생을 한 거예요. 네. 이걸 이제 극복하려고. 이런 위기가 인터넷에 대한 모든 이런 엄청난 인터넷 닷컴 버블에 대한 위기가 터지니까 그걸 극복해서 뭔가 지속적으로 돈 되는 것을 산업을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뒤로 플랫폼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아마존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완전 바닥에서는 3,000배나 올랐거든요. 네. 그다음에 알리바바 같은 거. 이것도 손정희가 투자했던 것에 약 3,000배를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뭐 1,000배에서 3,000배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었고 네이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정자까지 다 포함하면은 약 100배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앵커님이 이때 또 2000년도에 또 돈이 1,000만 원만 있었더라면 네. 그러니까 잘 투자를 했더라면 아쉽네요. 위기 다음에 이런 네. 뭔가가 혁명주가 나오는데 그게 뭘까 이걸 잘 찾아냈더라면은 또 100배를 벌 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97년에 한번 100배 벌고 네. 여기서 또 100배를 벌면 어떻게 네.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없겠죠.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네. 2008년의 금융위기. 요거는 우리 앵커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와서 네. 뭐 100년 만에 자본주의 역사상 최대 위기가 왔다. 이렇게 떠들고 미국에서는 뭐 금융기관들이 뭐 미국 최고의 그 보험회사도 이제 망해버리고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이제 파산 직전에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97년에 IMF의 외환위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학습 효과가 딱 생겨서 우리나라는 금융의 위기가 없었어요. 별로. 별로 없었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가는 많이 빠졌죠. 주가는 거의 이제 반토막이하로 빠졌어요. 한 60%까지 왕창 빠져서 뭐 천문학적으로 더 빠질 거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2100포인트에서 뭐 89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 폭락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은 이 폭락을 갖다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했어요. 네.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 그래서 통화 증발 현상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너무나 급증을 해서 이게 달러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됐죠. 그래서 이런 뭐 100년 만의 위기에서 미국의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다 파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터졌는데 이거 터지고 나서 무슨 신기술 혁명주가 등장했겠습니까? 두 가지 어마어마한 신기술 혁명주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 앵커님이 그게 무슨 혁명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신기술 혁명이 네. 2008년 금융위기 은행들이 마구 파산하고 난 다음에 탄생했어요. 두 가지가. 스마트폰. 아이고 정말로 좀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때 써서. 아 그렇군요. 네. 바로 네. 2008년도에 스티브 잡스라는 천재가 네. 야 이거 뭔가 이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네. 뭔가 기술 혁신을 해서 떼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맞아요. 이런 천재가 하나 탄생했던 거죠. 네. 그래서 아이폰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잖아요. 맞아. 아이팟 나오고. 네, 네.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그렇군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일이 그때 발생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돈을 막 엄청나게 달러를 풀어버리니까 이 돈 가치가 사실 똥값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 이건 달러 가치가 이렇게 되고 나면은 세계의 기축통화기 모양인데 이 돈이라는 게 무슨 가치가 있나? 돈이 완전히 뭐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뭐냐 하면 암호화폐. 그래서 사토시라는 그 별칭을 가진 네. 어떤 천재가 자기는 얼굴을 숨겼죠.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창시한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이것은 이제 돈을 무한대로 통화를 증발할 수 없도록 네. 딱 그거 백서를 만들어서
돈을 4년마다 한 번씩 발행량을 반으로 줄여서 아주 이제 날이 갈수록 돈이 귀해져서 이 돈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없도록 돈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든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어떤 금융위기 위에 새롭게 탄생을 해갖고 이것이 이제 굉장한 어떤 흐름이 주도가 된다. 그러면 그 주도의 스마트폰의 신기술 혁명주의 대표는 애플이죠. 애플은요, 몇 배가 올랐냐면 170배가 올랐습니다. 170배. 그래, 출시일로 기준하면 아이폰 출시일로 따지면은요, 1,740억 불 시총에서 3조 달러니까 약 한 20배 가까이 돼요. 그 정도밖에 못 벌었지만, 그 전에 이제 애플은 더 쌌기 때문에, 그 전부터 투자했다면 170배를 벌 수 있었고요. 이거하고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에는 스마트폰의 주식들이 제일 많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년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얼마나 올랐을까? 이러면은요, 2010년도에 일본의 마운트 콕스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상장이 비트코인이 됐는데 얼마에 거래가 됐냐면은 50원에 거래가 됐어요. 비트코인이. 50원에.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 제일 비쌌을 때가 얼마냐면 8,500만 원 갔거든요. 그럼 몇 배 올랐느냐? 170만 배. 170만 배. 네. 만일에 이때 일본에 네. 뭐냐면은 이 콕스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우리 앵커님이 투자를 네. 한 100만 원 정도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전문가님은요? 이러면은 뭐 천문학적인 돈을 네. 벌었을 텐데 저도 네. 당연히 몰랐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그렇게 상 가격인 50원 가격에 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어서 그렇게 돈을 벌 수는 없었겠지만 그 뒤로 이제 2012년 같은 경우는 한 10,000원 정도 했기 때문에 10,000원이면 사도 8,500배 정도. 8,500배니까 약 한 10년 만에 8,500배 벌었으면 대단하죠. 그렇죠. 만일에 이제 1,000만 원 같으면 850억을 버니까 인생이 한 방에 끝나는 거죠. 네. 이제 다만 이제 그걸 갖다 그렇게 낮은 가격에 잘 찾아내서 베팅을 할 수 있을까 어렵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쵸. 어쨌든 그것도 초창기에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올라 있다 하더라도 잘 샀던 사람들은 수익을 좀 크게 낼 됐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2008년의 금융위 이것도 100년 만의 위기다 이랬는데 그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부를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신기술 혁명의 섹터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늘 큰 위기가 오면 무엇가 탄생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찾아내면 수십 배, 수백 배를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찾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부 없이 그냥 쉽게 찾지는 않는 거죠. 그쵸. 서점에 가서 책을 안만 봐도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 어떤 세상의 흐름을 찾으려고 길을 쓰고 노력을 해야만이 간신히 찾아질 수가 있다 네.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에 또 대위기가 왔어요. 이때도 오. 주가가 많이 폭락했는데요. 네. 그 위기의 이름은 그렉시트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렉시트라고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렉시트라는 것은 네. 그리스가 이제 부도 위기가 돼서 거의 파산 지경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리스는 왜 대단한 위기가 될 수 있느냐? 조그마한 나라인데 왜 대위기냐 하면은 그리스도 유로존에 속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 속하다 보니까 유로존끼리는 통화도 같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일에 그리스가 망하면은 그리스를 유로존이 도와줘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유럽 전체로 위기가 퍼지는 거 아니냐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와 환경은 유로존 붕괴 공포가 있었고 세계 경기의 침체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유럽이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냐. 네. 유럽 망하면 미국도 망하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기술 혁명이 그 당시에 이제 드디어 이제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한 침체가 오니까 이 침체가 오면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신기술 혁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반드시. 왜 일어날까요? 대위기가 왔으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그렇죠. 기업들도 뭔가 돈 되는 새로운 신박한 것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갖다가 길을 쓰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누구냐? 역시
천재가 탄생하죠.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가 가만히 안 있고 네. 전기차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게 바로 테슬라의 S 모델이 바로 탄생합니다. 2012년도에 그렉시티 대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이제 대표주가 뭐냐 하면은 테슬라가 약 한 300배 이상 네. 올라갔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테슬라에다가 투자를 초기에 했어요. 일찍. 그래갖고 몇 배 벌었냐면 80배 벌었어요. 오. 잘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은 아주 나쁜 놈이다. 뭐 돈도 그밖에 못 벌어주냐 이러지만 그래도 요런 국민연금도 테슬라에 투자를 해서 한 80배 벌었으니까 그놈 참 똑똑하다. 이래가 쓰담쓰담 해줄 만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비아드. 뭐 비아드는 잘 아실 거예요. 중국에서 제1의 전기차다 이러는데 네.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역시 투자의 대가. 투자의 대가 네. 워렌 버핏이 가만히 안 있죠. 이 현명한 투자가 중국의 전기차의 1등 주식인 비아드에다가 투자를 딱 한 거예요. 베팅을. 그래서 몇 배를 벌었냐 하면은 41배, 41배의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2012년도에 이런 위기도 극복을 했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몇 년 전에는 2020년 네. 드디어 코비드19가 터졌잖아요. 네. 이 코로나 정말 지긋지긋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힘들었어요. 그 뭐 마스크를 갖다가 3년 동안 찌고 있으니까 뭐 정말로 못 견디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위기를 갖다가 겪었는데 사람도 많이 죽었죠.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그쵸. 명이 죽었는데 이때 코로나 위기 때 증시 환경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세계의 공급망이 붕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안 되고 비행기가 못 뜨고 뭐 전부 다 대면 관계가 다 차단되고 이러니까 그쵸.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인건비가 급증하게 되고 네.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수출 같은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동량 이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운은 오히려 엄청나게 운임료가 올라갔죠. 이런 그 세상이 왔는데 이런 세상이 오니까 이걸 또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계 경제가 일시적으로 침체하고 하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냐?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탄생한 것이죠. 네. 그래서 대위기 뒤에는 반드시 그 위기의 원인이 있고 네. 그 위기의 원인을 극복하기 위한 뭔가의 어떤 기업들의 신기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혁명적인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자 하는 노력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 시작이지만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뭐 솔트럭스 같은 게 일을 빼놨는데 이거는 사실 뒤에 이익이 별로 안 따라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난 것을 치워버리고 좀 루넷이 한 10배 정도 났었는데 네. 요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돈 흐름이 벌고. 좋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것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8배 정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거는 뭐 1, 2개 중소기업이 한 것이고 앞으로 아마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그 신기술 혁명주가 이렇게 항상 대위기 뒤에는 탄생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러면은 다음 대위기 발생했을 때 신기술 혁명주가 뭘까? 다음 대위기가 이런 안 왔으면 것들에 앞서서 좋겠지만. 네. 자, 그렇죠. 다음 대위기 때 예상되는 신기술 혁명주는 뭘까? 이러면은 첫 번째가 뭐냐? 양자 컴퓨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마 위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몇 년 내로 와서 그게 뭐 중국이 뭐 무슨 대만을 침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같은 코로나를 능가하는 어떤 그런 굉장한 그런 그 전염병이 또 발생할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뭐 이런 그 더 큰 위기, 뭐 대지진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기후 위기가 어마어마한 기후 위기가 발생해서 뭐 재난이 벌어진다든가 해서 어떤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의 어떤 대위기, 그다음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는 것이 결국은 또 금융위기로 또 한번 봉착이 올 수 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뭔가의 엄청난 재난 때문에 또 대폭락이 올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지금 당장은 그럴 리가 없죠. 적어도 이제 몇 년 뒤에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10년마다 꼭 이 대위기가 왔어요. 네. 그래서 10년 위기 주기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양자 컴퓨터가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는 신기술의 혁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자 컴퓨터는 어마어마한 컴퓨터 처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인공지능이 고도화될 수 있는 수준이죠. 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아이온큐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한국 사람이 지금 온화가 되고 있는데요. 어, 이것이 아마 엄청난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네. 봐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죠. 몇 년 뒤에는. 네. 그래서 위기가 오면은 더 빨리 자율주행차로 완전히 가야 되겠다. 어, 이런 조류가 확 몰아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 네. 택시를 로봇이 운전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보편화된다 하는 개념. 그다음 메타버스가 또 새롭게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메타 같은 거. 그다음에 신에너지 혁명이 나타날 수 있죠. SMR이라든가 수소에너지가 본격적으로 되올 수 있어가 그쪽에서 뭔가 신기업과 신기술 혁명 기업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종목들 사이에서 지금 좀 담아놔야 될까요? 네,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이 딱 터지면 이걸 사면 되잖아요. 딱 터지면 그죠? 그럼 전문가님의 주가는 무조건 폭락이 네. 있을 거니까 예. 얼마나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큰 위기 후에는 반드시 신기술 혁명주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과거 위기를 쭉 짚어주시면서 대표주 산업대에 들어봤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AI와 로봇주, 그리고 예상 이후 신기술 혁명주까지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강의해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 많은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를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장중에도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 이야기 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 이후이죠. 9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공개 네. 방송. 오늘 공개 방송은요. 외국인이 요즘 자꾸 주식 팔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이게 왜 파냐. 그다음에 이게 외국인의 매도가 언제 끊어져서 다시 시장이 강세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면서 주도주 동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 나간 외국인의 수급 왜 이탈했는지 또 언제쯤 돌아올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애경 케미칼입니다. 매수가 15,000원이고요. 비중이 큽니다. 50%이신데 다행히 수익권입니다. 21,350원 오늘 종가 형성했는데요. 전기적 소재, 경량과 관련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애경 케미칼은 뭐 기본적으로 참 좋은 회사예요. 네. 시총은 한 1조 정도 이렇게 되는데 뭐 계면활성제나 합성수지 같은 이런 네. 제품들을 만드는 애경그룹의 회사인데요. 뭐 실적도 좋습니다. 2조 1,000억 정도의 매출에다가 영업이익 950억, 순이익도 한 590억 이렇게 되고 1분기 실적도 괜찮은 편인데 다만 이 주식이 오른 것이 이렇게 뭐 화학 부분이 좋아서 많이 오른 것은 아니고 국내 최초의 배터리 응급 소재 개발을 했다. 그래서 재료발로 확 올랐거든요. 재료발로 올랐고 그 재료에 대한 실적 부분에 대한 그 증가 부분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는 오른 것이 당연하고 이렇지만은 상승의 한계가 좀 있다. 왜냐하면 그 국내 최초의 배터리 응급 소재를 개발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적으로 전환은 크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 수준의 상승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최고점이 27,800원인데요. 그까지 좀 바라보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봐지고 네. 24,000-5,000원대 정도의 반등해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경케미칼 뉴스로 올랐으나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 의견 주시면서 24,500원 선에서 정리해보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종목의 이름은 한창이고요. 매수가 900원, 비중은 20%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최근 4월경 같은데요. 오늘은 강세지만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어떤 전략 주실까요? 네, 이 한창이라는 주식은 네. 시총이 540밖에 안 되고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요. 좀 소화기 실린다. 이렇게 뭐 우리가 불났을 때 이렇게 끄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대기업에 납품을 좀 하고 부동산 관련도 조금 하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회사는 별로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매출액이 한 890억인데 적자를 좀 내고 있다는 것이고 1분기도 실적이 안 좋죠. 1분기도 실적이 적자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무슨 뭐 회사가 좋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주식을 이제 사신 것을 보니까 900원대 정도 이렇게 사셨는데 굉장히 비싼 가격대 여기에서 아마 대충 사신 것 같은데요. 이게 차트 모양이 이쁘다. 요래서 딱 사신 것 같아요. 차트 모양이 장기동 평균선도 딱 골파해서 꼭 갈 것처럼 딱 보이거든요. 네. 그때 딱 샀는데 주가가 그 뒤로부터 쪼르륵 빠져갖고 지금까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식들은 작전주 성격인데요. 차트 모양 이쁜 것도 전부 이제 사기야. 그래서 차트 모양만 보고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그다음에 시장의 주도주 흐름이 맞는지 이런 거를 잘 살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과도하게 빠지니까 반등이 좀 나오는데 크게 기대할 거는 별로 없다 생각됩니다. 네. 반등을 좀 이용해서 적당히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한창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해보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전략 주신 종목들 또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3월 27일에 매수했던 반도체 관련주 칩센 미디어입니다. 삼성전자 투자 부분과 함께 실적 좋은 회사로 장기 보유 의견 드렸고요. 또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전략 주셨거든요. 어떤 의견 추가로 주실까요? 네, 그게 종목이 뭐였죠? 칩센 미디어요. 칩셋 미디어였죠. 네. 자, 칩셋 미디어가 네. 상당히 좋은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네. 이 칩셋 미디어는 이 시스템 반도체 네. 이쪽 기업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참 좋아지는 회사인데 특히 고해상도의 이런 그 화면이 영상 화면이 잘 나오도록 하는 그런 것이고 삼성전자의 300조 시스템 반도체 투자 여기에 수혜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때도 절대로 팔지 말고 네. 좀 길게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은 10년에 걸쳐서
300조를 투자하면서 계속될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장기 흐름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수익도 상당히 많이 냅니다. 네. 그래서 실적도 짭짤하게 내고 시총도 별로 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 매수했던 하나기술 2차 전지 장비 종목인데요. 지난주 AS 때 전문가님께서 91,000원 전고점 무조건 간다고 네. 말해주셨는데 수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수주 모멘텀 있었는데요. 하나기술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요거는 내가 자신 있게 네, 맞아요. 했는데 지난주에 딱, 네. 날라갔죠. 네. 날라갔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하나기술에 관한 부분은 또 이제 제가 인터넷 방송 같은 걸 통해서도 이게 하나의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몇 번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은 원래 상반기 수주가 이제 조금씩 되면서 하반기가 수주가 확 늘고요. 네. 실적이 하반기부터는 확 잡힌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올 여름부터 이제 장비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장비 수주가 나왔죠. 예. 1,700억짜리 수주가 터졌는데요. 이게 중국의 아마 CATL일 같습니다. 네. 약간 중국 향으로 아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1,700억인데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은 이 회사는 원래 유럽에다가 이제 장비 수주를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또 대규모 장비가 터진 거예요. 네. 연간 매출보다 더 크거든요. 엄청난 장비 수주가 터졌는데 이번에 이제 7월, 8월쯤 되면은 또 무슨 수주가 터지느냐 하면은 네. 이제 국내 SK온이라든가 뭐 LG엔솔이라든가 이런 배터리 3사 국내 장비 수주가 터져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비 수주가 터지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턴키 방식으로 네. 2차 전지에 각 공정별 그걸 갖다가 턴키 베이스로 다 할 수 있는 아주 기술이 탁월한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장비 수주 금액도 꽤 클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전고체용 황화물계 소재 같은 것도 생산하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에서도 딱 좋을 주식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굉장히 원래 장비 수주가 굉장히 늘면서 실적도 이제 본격적으로 따라주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기술 이번 수주뿐만 아니라 7, 8월 국내 배터리 3사와의 이 국내 장비 수주 모멘텀도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수주 시작으로 주가 더 상방 열려 있다고 기분 좋게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30일에 매수했던 마이크로 컨택솔 반도체 검사용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지난 AS 때 느릴 수 있지만 상방 예상해 주셨고 보유 전략 드렸거든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야, 이거 뭐 차트 모양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빵이 올라와서요. 네. 지금 전고점을 살짝 돌파해 놓고 네. 그 위에서 쫙 서고 있잖아요. 이런 게 무시무시한 주식이에요. 전번에 한번 이제 원래 4월 달에 거래량이 한번 터졌을 때 요때 한번 대량 거래가 최대 거래가 터지고 나서 주가를 한번 빼갔고요. 요 뺀 것은 뭐냐면은 개미 털기 작업이죠. 네. 개미들 다 털어버려 갖고 못 따라오도록 흔들어가고 다 떨어뜨리고요. 그다음에 새로이 시세를 쫙 내서 고점을 돌파해 놓고 주가가 서고 있는데 거래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매집이죠. 매집인 것이고 여기에서 시세가 난다면 크게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팔 필요가 따라서 전혀 없죠. 예.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보면 어떠냐 하면은 반도체 검사용 IC 소켓 회사입니다. 이 반도체 검사용 IC 소켓은요. 이 테스트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소모품으로 엄청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번 쓰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물량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반도체가 한번 성장 사이클로 딱 접어들면은 이제 돈을 잘 벌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 전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자체가 어떠냐 하면은 본격적인 이제 성장 기조로 접어들고 있죠. 네. 완전 대바닥을 찍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장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초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보면은 뭐 인공지능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많이 소요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 검사하기 위해서 또 검사용 IC 소켓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국산화도 굉장히 비율을 높였고요. 수요처도 다변화시켜서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재무구조도 우수합니다. 네. 따라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성장 사이클의 초기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팔 필요가 전혀 없죠. 네. 주가도 좀 오르기는 꽤 올랐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 오른 것은 아직 출발이다 봐집니다. 네. 계속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업황 개선되면 본격적으로 주가 오를 것으로 전망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6월 5일에 매수했던 에코 프로 BM입니다. 7월 달에 실적 나올 경우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의견과 함께 주가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로 봐주셨거든요. 에코 프로 BM 오늘은 반등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에코 프로 BM은요 사실 어떤 것이 좋으냐 하면 그냥 수면제 먹고 자면 돼요. 사놓고 뭐 이건 뭐 보유를 주식 하면 살필 필요 별로 없어요. 네. 이 회사가 뭐 혹시 나빠질까, 뭐 실적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러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수면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네. 그리고 잠을 좀 푹 자는 게 좋은 거다. 네. 안 보는 게 최고다. 이렇게 네. 생각되고 세월만 가면, 세월만 가면 시세는 다 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냐면은 세계 양극재 1위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양극재 기술 중에서 가장 높은 하이니켈 중에서도 더 높은 울트라 하이니켈 이쪽에다가 이제 코발트 프리를 하게 되면은 이 원가를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양극재 비용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돈 버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암은 세월만 가면은 간다. 그럼 요즘에 와서 왜 이렇게 조정 좀 받고 있냐? 이거는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빼려고 길을 쓰기 때문에 네. 한번 흔든 것이고요.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염려할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네, 에코프로비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6월 12일에 매수했던 PNT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오늘 3% 강세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지금 PNT는 어떤 의견 또 주실까요? 예, 이 PNT도요. 뭐 저건 그 하나기술과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요. 굉장히 좋은 2차 전지 장비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원래 아마 하반기, 여름 정도부터 시작해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수주 금액이 급격히 증가할 겁니다.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수주 받아놓은 것도 꽤 많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겁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조정도 거의 이제 마무리된 느낌이네요. 마무리된 느낌이고 시간만 지나면은 올 여름, 올 가을 정도에는 아마 빛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PNT 실적 좋고 수주 뒷받침 되기 때문에 홀딩으로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6월 19일에 매수했던 진성T EC입니다. 재건 건설기계 관련 종목입니다. 실적 너무나 좋은 회사로 밀림 조정 걱정하지 말자 주셨거든요. 진성T EC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거 신고가 또 뚫잖아요, 그죠? 고점 팍 뚫어서 양봉이 하나 오늘 아주 짭짤하게 3.8% 양봉이 탁 나왔는데요. 뭐 아마 갖고 계신 분 다 수익이 나셨겠죠. 자, 이 그 진성 TNC는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연관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재료발로 가는 주식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적도 안 좋은데 우크라이나 재건에 뭐 관련돼 있다, 수혜다 이러면서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막 주가가 올랐다가도 폭락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요. 우선 기본이 뭐냐면은 건설 중장비의 하부체를 갖다가 만드는 회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도저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밑에 막 탱크처럼 빙빙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무한궤도라고 하는데 네. 그걸 갖다 이제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거 만든다고 돈 버나 이래 싶지만은 거기에 세계적인 회사들이 캐터필라라든가 두산바켓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실적이 너무 좋아서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결국은 중요한 장비 부분을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뭐 지금 퍼가 6배밖에 안 되고요. 실적이 너무 좋아.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신고가를 계속 치면서 슬금슬금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진성태 씨도 보유 전략 남겨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종목 상담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힌트일까요? 네, 오늘 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 종목이 네. 삼성전자의 네. 시스템 반도체 300조 투자에 굉장히 강한 수혜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반도체 관련주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 모처럼 또 가져왔는데요. 네. 이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300조 투자에 투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이 반도체 검사용 소켓이 많이 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소켓 중에서 특히 초기 단계의 연구 개발을 위해서 또 많이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네. 엄청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또 들어가는 소켓 비중이 또 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소켓이 많이 소요되는 데 따라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주가 상승 여력,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 회사의 실적의 증가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완전 초입 국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사놓고 이것도 역시 수면제를 먹고 자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반도체 테스트의 소켓을 자체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자체 개발해서 그걸 브랜드화를 해서 납품을 하는데 이게 전량 수입을 그동안에 해왔었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자체 브랜드로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한다. 이러니까 그 기술력을 인정해 줬는데 그 기술력을 얼마나 인정을 잘해 줬는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바로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인데 이게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20%대에 머물렀거든요. 그때부터도 기술이 좋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30%대, 2013년 가면은 30%대 영업이익률을 하다가 지금은 어떠냐면은 영업이익률이 무려 40%대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이렇게 영업이익률은 보통 사실 하청업체가 있으면 영업이익률을 높게 안 줍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덤핑을 진짜 깎아라 그런 거야. 네가 돈을 많이 버는데 말이야. 내가 그 단가를 갖다 좀 사게 해. 당장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청기업은. 그런데도 영업이익률을 40%다 준다는 얘기는 기술력이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무구조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혹시 부도나지 않을까, 무슨 회사에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요, 이게 앞으로 세상이 이 반도체에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바일 수요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이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은 자율주행차에는 엄청난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도 지금은 GPU, 엔비디아의 GPU 시대에서 앞으로는 NPU 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인공지능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도 반도체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거기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클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량 기업이다. 그래서 매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힌트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소켓 이 자체 개발 기술력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률 큰 폭의 상승세와 함께 본격적인 성장 예상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알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 후 9시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네. 반도체 새로운 그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도 별로 안 올랐어요, 많이. 푹 빠졌다가 이제 조금 올라오는데 아주 우량한 기업
여기에 대해서 목표가라든가 손절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매매 전략도 말씀드리면서 그다음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자꾸만 팔아제끼는데 이거 이유가 뭔가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증시가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주도주는 어떻게 변해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